저리 비켜요. 인생 힘드네. 장사에 먹고 살기가 이렇게 방해되니까. 힘들어. 전통시장 입구 오전 11시 아, 어묵집 앞에 한 여자가 무릎 꿇고 있었다. 35쯤 돼 보이는 여자의 무릎 아래 신문지가 깔려 있었다. 손에 든 종이 팻말에는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은 깨끗했지만 구겨져 있었다. 장사하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하필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이러는 거야. 어묵집 주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릎 꿇은 여자 윤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나쳤다. 미친년 아니야? 요즘 누가 저래? 지나가던 중년 여자가 중얼거렸다. 시장 바닥은 차가웠고 지혜의 무릎이 떨리고 있었다. 시장 며느리 왜 안쪽에서 무릎을 발소리가 꿇고 있니? 들렸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구두 소리였다. 무슨 일인데 일어나. 제발. 낮은 굽이었지만 단단한 가죽이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렷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다. 강민서, 63, 회색 코트에 검은색 스카프를 두른 여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그녀를 보며 허리를 굽혔다. 사모님 오셨어요. 오늘은 배추 좋은 거 들어왔어요. 민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다. 그녀의 시선이 어묵집 앞에 무릎 꿇은 여자에게 닿았다. 발걸음이 멈췄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두 소리를 알아챘다. 등이 굳었다. 손에 쥔 팻말이 흔들렸다. 민서는 그 자리에 서서 지혜를 내려다봤다. 5초, 10초, 주변이 조용해졌다.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윤지혜, 민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지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민서는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지혜를 덮었다. 햇빛이 차단되면서 지혜의 어깨 위로 그늘이 드리워졌다. 시장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고개 들어.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눈물은 마른 상태였지만 뺨에는 얼룩이 남아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민서는 그 얼굴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지혜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다. 민서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놨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주변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다. 수군거림이 커졌다. 저 사람 누군데? 전 며느리래. 며느리가 왜 저러고 있어? 글쎄,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봐. 저렇게까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민서는 그 속삭임들을 들으며 지혜를 계속 내려다봤다. 지혜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팻말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다. 일어나. 안 됩니다. 일어나라고. 용서받을 때까지 못 일어납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단호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길게. 그 한숨 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용서? 내가 나한테 용서를 바라는 거야? 네. 왜?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다. 민서는 팔짱을 꼈다. 시장 바닥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생선 비린내와 김치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3년 전 내가 우리 집 나갈 때 뭐라고 했지. 지혜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집은 감옥이라고.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갔잖아. 죄송합니다. 아들 데리고 나가면서 다시는 안 볼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 민서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담담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지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머리가 거의 바닥에 닿을 듯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민서가 팻말을 가리켰다.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글씨가 햇빛에 번졌다. 유성펜으로 쓴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티가 났다. 사람들이 다 보잖아.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아닙니다. 그럼 뭔데?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구겨진 흰색 봉투.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고 얼룩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이게 뭐야? 병원 진단서입니다.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세하게.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그녀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준우 거예요. 그 이름이 나오자 민서의 손이 굳었다. 준우. 6살 손자. 3년 전 지혜가 데리고 나간 아이. 3살 때 마지막으로 본 아이. 준우가 어쨌는데. 백혈병입니다. 주변이 숨을 죽였다. 수군거림이 멈췄다. 민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다. 손등의 핏줄이 더 튀어나왔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래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잠겼다. 눈물이 다시 고였다. 항암 치료받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소아혈액 종양과예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스카프가 살짝 흔들렸다. 머리카락 다 빠졌어요. 몸무게도 엄청 줄었고요. 지혜가 계속 말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먹지도 못해요. 토하고 아파하고 밤마다 울어요. 그래서 민서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야?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격렬하게. 아닙니다. 돈은 괜찮아요. 그럼 뭔데? 준우가. 지혜의 목소리가 끊겼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다. 준우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민서의 눈가가 떨렸다. 밤마다 할머니 얘기를 해요. 할머니 손이 따뜻했다고. 할머니가 해준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지혜의 눈물이 떨어졌다. 신문지 위로. 종이가 젖었다. 병원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물어봐요. 할머니 언제 오냐고.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가 울먹였다. 할머니 바쁘시다고 하면 준우가 울어요. 할머니가 자기 싫어하냐고 물어요. 민서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저는 용서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지혜가 말했다. 준우한테 할머니를 돌려주고 싶어서 왔어요. 제발 준우 한 번만 봐주세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열어보지는 않았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다. 사모님, 닥쳐. 민서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혜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나간 거잖아. 내가 우리 집을 떠난 거라고. 알아요.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고. 준우를 이런 집안에서 키울 수 없다고.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말하고 나갔잖아.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준우 사진 한 장 안 보냈어. 민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준우. 지혜가 고개를 들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매일 밤 사진 봤어.
3살 때 찍은 사진. 그것만 보면서 살았어.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거칠게. 근데 이제 와서 뭐? 준우 아프니까 할머니 필요하다고? 그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 그게 더 화나. 민서는 봉투를 지혜에게 던졌다. 바닥에 떨어졌다. 가. 여기서 당장 꺼져. 사모님. 안 가? 민서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 갑니다. 뭐?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갑니다. 지혜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마음대로 해. 민서는 돌아섰다. 장바구니를 집어들고 걸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지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지혜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다. 어묵집 주인이 지혜에게 다가왔다. 아줌마, 물이라도 드실래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무릎 아프실 텐데. 괜찮아요. 주인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지혜는 다시 팻말을 들었다. 용서를 구합니다. 손이 떨렸지만 팻말은 놓지 않았다. 해가 기울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오후 눌러주시면 4시.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는 정말 여전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 무릎 아래 신문지가 찢어졌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멩이로 눌러놨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지혜에게 말을 걸었다. 아줌마, 진짜 괜찮아요? 물 좀 드세요. 빵이라도 드시라고요. 지혜는 모두 거절했다. 고맙다고만 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입술이 갈라졌다. 오후 5시쯤 민서가 다시 나타났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지혜 앞에 섰다. 아직도 있었어. 네. 집은 어쩌고. 집 없어요.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 반지하 방 있었는데 병원비 내느라 다 팔았어요. 지금은 고시원에 있어요. 준우는 병원이요.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밥은 먹었어?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일어나서 밥이나 먹어. 안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용서받을 때까지 못 일어나요. 민서는 화가 났다. 하지만 소리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다시 걸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 모퉁이에서 멈췄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비서예요? 나 강민서예요. 네, 사모님. 전통시장 아시죠? 거기 CCTV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봐요. 어묵집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자. 며칠째 있는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서는 시장 안쪽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틀째였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오전 10시, 민서가 나타났다. 손에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지혜 앞에 놓았다. 먹어. 괜찮습니다. 안 먹으면 죽어. 상관없어요. 민서는 화가 났다. 진짜로. 죽으면 준우는 어떻게 하는데?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서는 봉투를 열어 빵을 꺼냈다. 지혜 앞에 내밀었다. 먹으라고. 저는 먹어. 안 그러면 내가 입에 넣어줄 거야.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았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목이 메었다. 삼키기 힘들었다. 물. 민서가 생수병을 건넸다. 지혜는 물을 마셨다. 천천히. 다 먹어. 지혜는 빵을 다 먹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말없이 고맙습니다. 고맙긴. 민서는 다시 돌아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시장 안벤치에 앉아 지혜를 지켜봤다. 멀리서 점심시간.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혜를 보는 사람들도 늘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다. SNS에 올렸다. 전통시장에서 무릎 꿇고 용서 구하는 여자. 글이 퍼졌다. 댓글이 달렸다. 뭔 사연이래? 불쌍하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있다니. 민서는 그 글들을 봤다. 휴대폰으로. 표정이 굳었다. 오후 2시. 민서는 지혜에게 다시 갔다. 일어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SNS에 다 올라갔어. 상관없어요. 우리 집안 망신이야. 죄송합니다.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준우한테 할머니를 돌려주고 싶어요. 그게 다야? 네. 돈은 필요 없어요.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민서는 지혜를 보며 물었다. 넌 왜 이렇게까지 해? 준우가 할머니 없이는 못 견딜 것 같아서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 맨날 울어요. 밤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민서의 가슴이 조였다. 제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어요. 할머니만 찾아요. 그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저는 다시 안 나타날게요. 민서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생각해 볼게. 정말요? 확답은 못해. 근데 생각은 해볼게. 지혜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민서는 그 눈을 보지 못했다. 돌아서서 걸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준우 얼굴이 떠올랐다. 3살 때 모습, 웃는 모습, 우는 모습. 새벽 4시. 민서는 일어났다.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운전기사를 깨우지 않았다. 직접 운전했다. 서울대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내리지 못했다.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떴다. 민서는 차에서 내렸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 로비는 여기가 조용했다. 중수병실이구나. 새벽 할머니가 6시. 미안하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민서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버튼을 눌렀다.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갔다. 민서는 그 간호사를 불렀다. 저기요. 네. 소아혈액 종양과가 여기 맞죠? 네, 맞습니다. 준우라는 환자 있나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어요. 어느 병실이에요? 보호자세요? 민서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예요. 간호사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준우 할머니시구나. 준우가 맨날 얘기했어요. 민서의 가슴이 뛰었다. 저를요? 네.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그랬어요.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느 병실이에요? 5325예요. 저쪽 끝이에요. 고맙습니다. 민서는 복도를 걸었다. 천천히. 발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5325.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오늘 퇴원해?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해. 왜? 나 이제 안 아픈데. 선생님이 조금 더 보자고 하셨어. 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 민서는 손을 문손잡이에 올렸다. 떨렸다. 준우야.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바쁘셔. 할머니, 나 싫어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럼 왜 안 와?
할머니도 보고 싶으실 거야. 준우 많이. 진짜? 응, 진짜. 그럼 언제 와?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서는 문손잡이를 돌렸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병실 안. 침대에 6살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다. 준우는 문 쪽을 봤다. 민서를 봤다. 눈이 커졌다. 할머니?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준우는 침대에서 내려왔다. 비틀거렸다. 지혜가 부축하려 했지만 준우는 혼자 걸었다. 민서에게 천천히. 할머니 맞아? 민서는 무릎을 꿇었다.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눈물이 흘렀다. 응, 할머니야. 할머니. 준우는 민서에게 안겼다. 민서는 준우를 꼭 안았다. 작은 몸. 너무 가벼웠다. 뼈가 만져졌다. 등이 앙상했다. 보고 싶었어, 할머니. 나도 보고 싶었어. 민서는 울었다. 준우를 안은 채 지혜도 눈물을 닦았다. 돌아서서 할머니, 왜 이제 왔어?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준우는 민서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닦아줬다. 할머니, 울지 마. 응, 안 울게. 민서는 억지로 웃었다. 준우도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뻤다. 할머니, 나 아픈 거 알아? 응, 알아. 근데 나 이제 괜찮아. 선생님이 그랬어. 곧 나을 거래. 민서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 부드러웠다. 그래. 곧 나을 거야. 응. 그럼 할머니 집 갈 거야. 그래. 가자. 진짜? 진짜. 준우는 다시 민서에게 안겼다. 민서는 준우를 안은 채 눈을 감았다. 3년. 3년 만에 안는 손자.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준우가 먼저 물러났다. 할머니, 배고파? 아니, 나 배고파. 엄마, 밥 먹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먹자.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죽이었다. 준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먹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민서가 숟가락을 받았다. 할머니가 떠줄게. 응. 민서는 죽을 떠서 준우 입에 넣어줬다. 준우는 씹었다. 천천히. 삼켰다. 맛있어? 응. 하지만 3숟가락 먹고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 조금만 더 먹자. 싫어. 토할 것 같아. 민서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 나중에 먹자. 준우는 침대에 누웠다. 민서는 준우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 할머니. 응. 할머니 오늘도 와? 응. 매일 올게. 진짜? 진짜. 준우는 웃었다. 눈을 감았다. 곧 잠들었다. 민서는 준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혜는 창가에 서 있었다. 사모님. 민서는 지혜를 봤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정말 고맙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준우를 봤다. 자는 얼굴. 평화로웠다. 1시간 후. 민서는 병실을 나왔다. 지혜가 따라왔다. 복도에 섰다. 사모님. 응. 시장에서 이틀 동안 지켜봐 주셨죠? 민서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벤치에 앉아 계신 거 봤어요. 민서는 고개를 돌렸다. 착각이야. 아니에요. 봤어요. 지혜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나, 빵이랑 물 주신 것도 고마워요. 민서는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화나지 않았다. 이제 그만 무릎 꿇어. 시장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고 뭐고 없어. 그냥 준우 때문에.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준우 잘 돌봐. 네. 민서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기 전 지혜를 봤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민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눈이 붉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로비로 나왔다. 밖은 밝았다. 햇빛이 쏟아졌다. 민서는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전통시장으로 갔다. 어묵집 앞. 신문지가 남아 있었다. 팻말도. 하지만 지혜는 없었다. 민서는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섰다. 신문지를 집어들었다. 젖어 있었다. 눈물로, 땀으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타올랐다. 재가 됐다. 바람에 날아갔다. 팻말도 태웠다. 용서를 구합니다. 글씨가 타들어갔다. 사라졌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혼잣말이었다. 사흘 후 미안하다가. 민서는 매일 병원에 갔다. 괜찮아요. 아침 10시에 도착해서 오후 4시에 떠났다. 준우에게 책을 읽어줬고 함께 병원 복도를 걸었고 밥을 먹였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지켜봤다. 민서와 대화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웃었다. 어느 날 오후 준우가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 민서와 지혜는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사모님, 응,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민서는 커피잔을 내려놨다. 용서한 적 없어. 네, 난 너 용서 안 했어. 지혜는 당황했다. 민서는 계속 말했다. 3년 전 내가 한 말들. 다 기억해. 용서 안 돼. 그럼. 근데 준우는 달라. 민서는 창밖을 봤다. 준우한텐 할머니가 필요해. 그게 다야. 사모님, 너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준우 때문이야.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어요. 알면 됐어.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한 가지는 인정할게. 뭐요? 내가 준우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거. 지혜의 눈이 커졌다. 3년 동안 혼자 키웠잖아. 돈도 없이 쉽지 않았을 거야. 괜찮았어요. 거짓말. 힘들었을 거야. 민서는 지혜를 봤다. 손 봐. 거칠어졌어. 지혜는 손을 봤다. 손등에 상처가 있었다. 손가락이 거칠었다. 청소 일했어요. 식당 일도 하고. 준우 보면서 네. 낮에는 어린이집 보내고 밤에 일했어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래. 근데 준우가 아프고 나서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민서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이제 혼자 아니야. 네. 나 있잖아. 지혜는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 준우 나으면. 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의 휴대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서의 표정이 굳었다. 아들이었다. 강준혁?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지혜 연락처 아세요? 왜? 준우가 아프다는 얘기 들었어요. 민서는 지혜를 봤다.
지혜는 눈치챘다. 누구한테 들었어? SNS에서 봤어요. 시장에서 무릎 꿇었다는 글.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준우 만나고 싶어요. 너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잖아. 알아요. 제 잘못이에요. 왜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준우는 제 아들이잖아요. 민서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다. 지혜가 손을 뻗었다. 전화 주세요. 뭐? 제가 받을게요. 민서는 전화를 건넸다. 지혜가 받았다. 오빠.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지혜야. 오래간만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준우 보고 싶어. 만나게 해줘.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내일 오세요. 서울대병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근데 오빠. 응. 준우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제발. 안 줄게. 약속할게. 전화가 끊겼다. 지혜는 휴대폰을 민서에게 돌려줬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직도 좋아해?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아니에요. 그럼 그냥 준우 아빠니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다음 날 오전 준혁이 병원에 왔다. 정장을 입었다. 얼굴은 야위었다. 수염이 자라 있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노크했다. 들어와요. 지혜의 목소리. 문을 열었다. 준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준혁을 봤다. 아빠? 응, 아빠야. 준우는 표정이 굳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표정. 왜 왔어? 보고 싶어서? 거짓말.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준우는 고개를 돌렸다. 필요 없어. 준우야. 까라고. 준우가 소리쳤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혜가 나섰다. 준우야, 아빠가. 엄마도 그만해. 아빠 필요 없어. 할머니만 있으면 돼. 민서가 준우 옆에 앉았다. 준우야. 할머니. 아빠 얘기 들어줘. 싫어. 할머니 부탁이야. 준우는 민서를 봤다.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서는 준혁을 봤다. 준혁은 준우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었다. 준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3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알아. 변명 안 할게. 준혁은 준우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준우는 손을 뺐다. 만지지 마. 준우야. 아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밤마다 울었어.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미안해. 미안하지 마. 화나?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보고 싶었어. 아빠. 근데 아빠는 전화 한 번 안 했잖아. 준혁도 눈물을 흘렸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나 아프니까? 그건 아니야. 거짓말. 내가 건강하면 안 왔을 거잖아.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우는 고개를 돌렸다. 보기 싫어. 준우야. 까라고. 준우가 울었다. 민서가 준우를 안았다. 지혜도 다가갔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일어났다.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벽에 기댔다. 눈물이 흘렀다. 민서가 나왔다. 준혁을 봤다. 어머니, 내 잘못이야. 알아요. 준우한테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야. 알아요. 민서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시간 걸릴 거야. 준우 마음 돌리는데.
할 수 있을까요? 모르지. 근데 노력은 해야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올게요. 준우 나을 때까지. 그래. 그렇게 해. 민서는 병실로 돌아갔다. 준혁은 복도에 남았다. 한참을. 일주일 후 괜찮니? 준혁은 정말 괜찮아. 매일 왔다. 하지만 준우는 여전히 아빠를 거부했다. 말도 하지 않았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병실에 와서 준우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토했다. 항암 부작용이었다. 지혜가 준우를 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준우야. 괜찮아. 준우는 계속 토했다. 준혁이 물티슈를 가져왔다. 지혜에게 건넸다. 지혜는 받아서 준우 입을 닦아줬다. 물 줄까요? 준혁이 물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물을 따라줬다. 준우는 물을 마셨다. 천천히. 괜찮아? 준혁이 물었다.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작게. 준혁은 그게 기뻤다. 처음으로 준우가 반응했다. 다음 날, 준우는 항암 치료를 받았다. 힘들어했다. 링거를 맞으면서 울었다. 아파, 엄마.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준우 옆에 앉았다. 준우야. 준우는 쳐다보지 않았다. 아빠가 옛날에 아팠을 때 할머니가 해주신 얘기 해줄까? 준우는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귀는 열었다. 아빠도 어렸을 때 아팠어. 많이. 병원 맨날 갔어. 준우가 살짝 쳐다봤다. 그때 할머니가 매일 병원에 왔어. 아빠 손잡고 이야기해줬어. 무슨 얘기? 처음으로 준우가 말했다. 준혁은 미소 지었다. 용감한 기사 이야기. 기사가 병을 이기고 공주를 구한다는 이야기. 나도 들었어. 할머니한테. 그래. 응. 준우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 기사 있잖아. 준혁이 말했다. 그게 준우야.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은 계속 말했다. 준우가 지금 병이랑 싸우고 있잖아. 용감하게. 용감하지 않아. 아니야. 엄청 용감해. 매일 울잖아. 나. 울어도 괜찮아. 용감한 기사도 울어. 준우는 준혁을 봤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도 울어? 응. 맨날. 정말? 응. 준우 생각하면 눈물 나. 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정말 미안해? 응.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준혁은 놀랐다. 준우가 왜? 아빠한테 나쁘게 말해서. 아니야. 준우 잘못 없어. 준우는 준혁에게 손을 뻗었다. 준혁은 그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아빠. 응. 이제 안 가? 안 가. 절대 안 가. 준우는 웃었다. 준혁도 웃었다. 지혜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민서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다.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준우는 편하게 잠들었다. 준혁과 지혜, 민서는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말했다. 뭐가? 준우 돌봐주셔서. 내 손자야. 당연한 거지. 준혁은 지혜를 봤다. 지혜야. 응.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래. 당연하지. 근데, 응? 노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천천히. 우리 천천히 해보자. 응.
민서는 두 사람을 보며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어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택시 탈게. 그래도 준우 옆에 있어. 둘 다. 민서는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면서 눈물을 닦았다. 기쁜 눈물이었다. 2주일 후 준우의 상태가 좋아졌다. 의사가 말했다. 항암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준혁은 지혜를 안았다. 민서는 준우를 안았다. 들었지, 준우야? 퇴원한대. 진짜? 응, 진짜. 준우는 기뻐했다. 할머니 집 갈 수 있어?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응, 가자. 와. 준우는 웃었다. 지혜와 준혁도 웃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지혜를 불렀다. 병원 로비 카페에서 만났다. 지혜야, 네, 사모님. 한 가지 제안할게. 뭔데요? 우리 집으로 들어와. 준우랑 너랑. 지혜는 놀랐다. 네. 준우 퇴원하면 돌봐줄 사람 필요해. 나 혼자는 힘들어. 하지만 준혁이도 같이 살면 좋겠지만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고. 지혜는 눈물을 닦았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뭐가? 저를 다시 받아주시는 거요. 민서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난 너 용서 안 했어. 아직도. 네. 근데 준우한텐 내가 필요해. 나도 필요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 준우 완쾌하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할게요. 정말. 알아. 민서는 커피를 마셨다. 지혜도 마셨다.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모님. 응.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왜 변하셨어요? 민서는 창밖을 봤다. 모르겠어. 정말요? 응. 나도 모르겠어. 근데 준우 보니까. 민서는 말을 멈췄다. 한참 후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틀렸더라. 3년 전에. 사모님, 너를 내쫓은 거 잘못이었어.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계속 말했다. 준우한테 할머니보다 중요한 게 엄마야. 내가 있어야 준우가 행복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자. 우리. 네.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흘 후 준우는 퇴원했다. 민서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큰 저택이었다. 정원이 있었고 방이 10개가 넘었다. 준우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커. 그치? 맘껏 뛰어놀아. 진짜? 그럼. 준우는 복도를 뛰었다. 웃으며. 지혜와 준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다. 민서는 2층 제일 좋은 방을 준우에게 줬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다. 준우야, 이 방 내 거야. 진짜? 응. 준우는 방 안을 돌아다녔다. 침대에 누워봤다. 창밖을 봤다. 할머니, 여기 좋아. 다행이다. 민서는 준우를 안았다. 지혜도 안았다. 준혁도 안았다. 네 사람은 그렇게 안고 있었다. 저녁이 됐다. 민서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미역국이었다. 준우가 좋아하던 음식. 지혜야, 와서 도와줘. 네. 지혜는 부엌으로 갔다. 민서와 나란히 서서 요리했다. 파 썰어. 네. 고기는 내가 볶을게. 알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요리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웠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네 사람은 앉았다. 준우는 미역국을 떠먹었다. 할머니, 이 맛이야.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민서는 웃었다. 지혜도 웃었다. 준혁도 웃었다. 많이 먹어. 응. 준우는 밥을 많이 먹었다. 병원에서보다 훨씬 많이.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준혁이 나섰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 지혜랑 할게. 어머니도 쉬세요. 제가 할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마워. 준혁은 설거지를 했다. 지혜가 거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했다. 지혜야. 응. 나 정말 미안해. 알아. 용서해 줄 수 있어?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천천히. 시간 좀 줘. 응. 기다릴게. 고마워.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로 갔다. 준우는 민서 무릎에 누워 있었다. 자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안고 갈게요. 괜찮아. 나 여기서 재울게. 하지만, 괜찮아. 오랜만에 손자랑 자고 싶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민서는 준우를 안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준우의 숨소리를 들었다. 고른 숨소리. 준우야. 민서는 속삭였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평생. 준우는 자면서도 미소 지었다. 한 달 후 준수야, 날씨가 좋지 준우는 않니? 많이 좋아졌다. 이사 오길 잘한 것 같구나.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준수야, 날씨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민서는 매일 아침 준우를 깨웠다. 함께 아침을 먹었다. 학교는 아직 못 가지만 집에서 공부를 했다. 지혜는 준우를 가르쳤다. 한글, 숫자, 그림 그리기. 준우는 열심히 배웠다. 준혁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녁에는 꼭 집에 왔다. 준우와 놀아줬다. 책을 읽어줬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별이 떴다. 준우는 별을 세며 웃었다. 할머니, 별 진짜 많아. 그치? 하나, 둘, 셋. 준우는 10가지 세고 웃었다. 민서는 준우를 안았다. 준우야. 응? 행복해? 응. 엄청 행복해. 다행이다. 민서는 준우를 꼭 안았다. 지혜와 준혁도 다가와 안았다. 네 사람은 그렇게 안고 있었다. 며칠 후, 준우는 병원 정기 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결과를 말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완치 단계예요. 지혜는 울었다. 준혁도 울었다.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정말요? 네. 조금만 더 관리하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며 준우가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응, 괜찮아. 학교 갈 수 있어? 응, 조금만 더 있으면. 준우는 기뻐서 뛰었다. 민서가 준우를 잡았다. 천천히. 다칠라. 알았어,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는 부엌에서 준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떡볶이. 준우야, 떡볶이 먹자. 와, 좋아. 준우는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입 주위가 빨갛게 됐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저녁. 준우는 민서 방에서 잤다. 민서가 책을 읽어줬다. 용감한 기사 이야기. 할머니. 응? 나도 용감한 기사 같아? 응. 제일 용감해. 진짜? 진짜. 준우는 웃으며 눈을 감았다. 곧 잠들었다. 민서는 준우를 보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머리카락이 조금 자랐다. 부드러웠다. 잘 자, 우리 준우. 민서는 준우 옆에 누웠다. 준우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방 안이 밝았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평온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다. 어묵집 앞에 섰다. 주인이 반겼다.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그죠? 요즘 바빠서. 준우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네, 거의 다 나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서는 어묵을 샀다. 야채도 샀다. 과일도 샀다. 장바구니가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오니 준우가 깨어 있었다.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다. 할머니, 응, 잘 놀고 있었어? 응, 성 만들고 있어. 와, 멋지다. 민서는 준우 옆에 앉았다. 함께 블록을 쌓았다. 지혜와 준혁도 내려와 함께했다. 네 사람은 함께 블록을 쌓았다. 큰 성을 만들었다. 준우는 기뻐하며 웃었다. 우리 다 같이 만든 거야. 그래, 다 같이. 민서는 준우를 안았다. 지혜도 안았다. 준혁도 안았다. 네 사람은 그렇게 안고 있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준우는 웃었다. 민서도 웃었다. 지혜도 준혁도. 민서는 생각했다. 이제 괜찮다고. 우리 모두 괜찮다고. 3년 전 잃어버렸던 것들. 이제 다시 찾았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칠 후, 준우는 처음으로 동네 공원에 갔다. 민서, 지혜, 준혁과 함께. 준우는 그네를 탔다. 높이 올라갔다. 웃었다. 할머니, 나 날아가는 것 같아. 조심해. 괜찮아. 민서는 준우를 보며 웃었다. 지혜는 준우 사진을 찍었다. 준혁은 준우를 밀어줬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봤다. 할머니, 응? 나 진짜 행복해. 나도. 엄마도? 응. 엄마도 행복해. 아빠는? 아빠도 행복해. 준우는 웃었다. 네 사람은 손을 잡았다. 하나로 이어진 손. 석양이 사라졌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함께였으니까.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었다. 민서가 만든 된장찌개. 지혜가 만든 김치전. 준혁이 산 과일. 준우는 밥을 많이 먹었다. 웃으며.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밤이 됐다. 준우는 자기 방에서 잤다. 민서가 이불을 덮어줬다. 잘 자, 준우야. 할머니도 잘 자. 응. 민서는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떴다. 민서는 별을 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하늘에게, 운명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민서는 자기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오늘도 평온한 잠에 들었다. 준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민서는 잠들었다. 마지막 장면. 이른 아침. 5시. 민서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정원으로 내려갔다. 이슬이 맺혀 있었다. 민서는 정원을 걸었다. 천천히. 꽃들이 피어 있었다. 장미, 튤립, 국화. 민서는 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퍼졌다. 민서는 그 빛을 보며 눈을 감았다. 따뜻했다. 2층 창문이 열렸다. 준우가 고개를 내밀었다. 할머니.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준우야,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 어디 있나 했어. 정원에 있어. 내려올래? 응. 준우는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정원으로 나왔다.
민서에게 달려왔다. 민서는 준우를 안았다. 꼭, 할머니, 여기 좋다. 그치? 응. 꽃 냄새 좋아. 그럼 매일 아침 여기 오자. 진짜? 진짜? 준우는 웃었다. 민서도 웃었다. 해가 완전히 떴다. 정원이 밝아졌다. 민서와 준우는 벤치에 앉아 해를 봤다.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떨어졌다. 민서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준우는 민서를 보며 웃었다. 그 미소, 민서는 평생 잊지 못할 미소였다.